안녕하세요. 1년차 내과 레전드 정디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질문이 있어서 그거를 답장하는 영상인데, 예성현님이 댓글로 질문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질문 하나 있어요.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하이스쿨 시니어인데, 이제 고등학교 4학년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그런 학생인가 봐요. medical scribe 하려면 requirement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Like, do you have to be familiar with medical terminologies?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medical scribe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 그 medical scribe라는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거에 대해서 원래 영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거를 되려면 그 medical scribe가 되려면 뭐 필요한 게 있냐, 아니면 그 의학 용어를 알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영상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메디컬 스크라이브가 되려면 필요한 건 없어요. 거기에서 선택이 되면 그 트레이닝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학 용어들을 줘요. 이거는 알아라. 그래서 한 몇백 개 주는데,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때 수첩에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이거에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수업 다니면서 대학교 때 2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수시로 봤어요. 이거를 뜻을 아는 것보다는, 뜻도 알아야 되지만 스펠링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했었거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글로 쓰는 거여서, 그때는 컴퓨터로 안 돼 있었고 글로 썼거든요. 그게 벌써 제가 그걸 한 지가 한 8년이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한 지가, 트레이닝을 받는 게 한 8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랑 좀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있을 때도 종이로 하다가 컴퓨터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스펠링을 모르면 그냥 컴퓨터에다가 구글에다가 대충 쓰면 이제 거기서 정확하게 스펠링을 알려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컴퓨터로 바뀌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외우면은 빨리 쓸 수 있으니까, 매 단어마다 인터넷에서 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빨라서 외우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medical terminology, 의학 용어들은 거기에서 줄 거예요. 아마 제가 했던 거랑 방식이 비슷하다면 그 medical scribe에 신청을 해서 합격이 되고 뽑힌다면, 거기서 이제 이거를 외워라, 아니면 이거 등등을 해라. 그거 말고는 뭐 예방주사, 뭐 백그라운드 체크 같은 거 하고 뭐 등등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 의학 용어들을 아는 거죠. 지금이야 제가 의료계에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의대 4년 하고 이제 인턴 1년쯤 하니까 5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왔던 것들 다시 보면 아마 95% 정도는 넘게 다 알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대학교 딱 처음 시작할 때, 대학교에 있는 1, 2학년, 3, 4학년이든 1, 2학년이든 그 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의학 용어에 아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하고 테스트를 패스를 해야 아마 그 회사에서 뽑아줄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특별하게 필요한 건 없지만 그 의학 용어는 이제 거기서 알려주는 것들을 외워야 돼요. 또 마지막 질문이 어제 달린 댓글인데, 이분은 저한테 그 이메일로 더 물어보신대요. 근데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뭐 많은 분들이라고 해봤자 제 영상 하나를 보는 몇백 분도 안 계신데, 김태원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현재 시니어 학생이나 고등학교 4학년에서 대학교로 올라가시는 학생이신가 봐요. 제가 의대를 합격한 건 아니지만 프리메드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까라는 생각과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이등발명으로 무지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할 수 있는 것일지, 현실적인 것에 너무 많이 부딪히는 중이라 혹시 몇 가지 여쭤보고 조언도
조금 구하고 싶은데요. 정말 바쁘신 시간이지만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하고 등등 하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메일을 주고 받을 건데 이메일 다시 주신다면 답장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린 슬레이트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백지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 99%는 다 필요 없어.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교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뭐 봉사했던 거, 고등학교 때 뭐 어디 가서 상을 받았거나 등등 대부분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거 고등학교 때 했던 거를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꾸준히 이어나가면 그때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뭐 등등 할 때 그 저학년 때 공부를 못했어도 학점이나 뭐 등급이 많이 낮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워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댓글이 여태까지 공부를 못했다. 내가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냐.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학교 전에 했던 것들은 대부분 거의 다가 필요 없어요. 네. 그 대학교 때서부터 잘 시작하면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 한다면 이제 의대에 들어가는 건 충분해요. 근데 여기서 왜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게 플러스가 될 수 있냐면 제가 다녔던 공립학교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고급반 애들이 있었고 좀 중급, 그 다음에 하등급, 저급반 애들이 있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중급에서 상위급에서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A, B, C가 있어요. A 반에 있는 애들은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B 다음, 그 다음에 C는 다음. 제가 중학교 때는 B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A 애들은 이 진도가 B보다 빨라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A 애들이 수학 2를 배우고 있을 때는 반 애들은 수학 1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차이가 좁혀질 수도 있어요. B에서 공부를 잘해서 A에 올라간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쭉 꾸준히 따라다녀요. 계속.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도 중학교 때 A에 있던 애들은 벌써 수학 3, 4를 하고 있어. 근데 저같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수학 이제 2, 3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큰 단점은 없거든요. 좀 등급이 낮아서 더 높은 클래스를 듣지 않는다 그래도. 근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진도가 빠른 단계에 있는 수업들을 들으면 GT 클래스랑 그것보다 더 높은 AP 클래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 클래스를 들으면 그 다음에 AP 클래스를 듣고 AP 테스트를 패스를 하면 대학교 크레딧이 생겨요. 대학교 크레딧이 생기면 대학교 들어가서 기초 수업을 뛰어서 다음 단계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졸업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졸업을 빨리 하거나 더 많은 양의 수업들을 듣거나 4년을 봤을 때는 더 많은 양을 듣거나 아니면 더 많지 않더라도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1년에 5개를 들어야 돼. 수업을. 그래야 최소로 5개를 들어야 돼. 근데 AP 크레딧을 쌌으면 대학교 들어가서 1년에 4개의 수업만 들으면 돼. 이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수업 하나를 덜 듣는 게 아니라 이 수업 하나를 덜 들으면서 스트레스도 덜 쌓이고 또 다른 수업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메디컬 스트라이크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다른 봉사활동을 하거나 다른 클럽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AP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고 간 친구들은 졸업을 빨리 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경험상.
저는 AP 크레딧을 하나 갖고 들어갔는데 어차피 그 하나 가지고는 도움 될 게 없었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들었기 때문에 저는 기초부터 다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그 AP 크레딧을 많이 쌓아놓고 대학교에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대학교를 2년 만에 졸업하고 이제 약대에 바로 들어갔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들어갈 때 그 친구는 약대 1학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꼭 AP 클래스를 이렇게 들어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대들은 이 AP 크레딧을 솔직히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들었고, 왜냐면 그거는 아무리 대학교 수업을 들었어도 고등학교 때 들은 거니까 똑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쳐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학년부터 공부를 잘 해놓으면 이제 대학교 갔을 때도 좀 쉽게 공부를 하거나 좀 더 많은 이력을 쌓을 수 있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대학교 가서부터 시작이에요. 아무리 AP 크레딧이 많고 아무리 저학년 때 공부를 잘했어도 대학교 때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대학교 때 망하면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을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능은 한데 좀 많은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포스펙도 해야 되고 뭐 마스터스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등등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상관없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못해도 그거를 이해해준다. 그거를 그 학생을 평가를 할 때 좀 그걸 봐준다. 1학년 때 성적 그런 거 등등을.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1학년 1학기 때부터 성적을 많이 쌓아놓고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 수업에서 성적을 높게 쌓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처음 듣는 수업보다 더 쉬워지는 수업은 없어요. 그 수업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수학 10보다 11이 어렵지 11이 10보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기초 단계의 수업들을 들을 때 공부를 집중해서 성적을 잘 쌓아놔야 나중에 좀 편해져요. 대학교 전에 공부를 못했었더라도 성적이 안 좋았었더라도 대학교 때 성적 관리를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겪은 바로서 제가 의대에 들어가고 뭐 좋은 의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레지던트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도 어느 정도까지 왔잖아요. 이 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의사가 된다는 건 한국은 좀 다를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의사가 되는 건 물론 공부를 잘하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시작한 지가 이제 이번 년 2020년도가 10년째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다니고 1년을 쉬고 의대를 4년 다니고 이제 첫 번째 레지던트 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똑똑해서 절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꾸준히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똑똑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해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마라톤 같이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100등으로 들어오든 200등으로 들어오든 상관은 안 하고 그냥 꾸준한 페이스로 이렇게 뛰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그냥 꾸준히 이 생활을 학교 수업 듣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그거는 학교 공부 외로 또 의학계 공부를 하고 이제 봉사활동하고 뭐 이제 연구하고
등등 하고 그런 거 하면서 또 의대에 들어가면 의대 공부하고 집에 와서 공부 더 하고 그 공부가 끝나면 또 이제 시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생활하면 레지던트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또 공부하고 또 시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day after day 그 하루 다음 또 하루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이 더 길어지기 전에 이제 마무리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대학교 들어가시는 분들 성적 관리 처음부터 잘 쌓아 놓으시라. 기초 단계 반이 제일 쉬운 반들이니까 수업들이니까 그때 성적을 많이 쌓아놓고 나중에 가서 좀 까먹어도 된다. 처음에부터 망해놓고 나중에 올리려면 힘드니까 처음에 기초 단계의 수업을 잘 듣고 그 나중에 까먹을 거면 나중에 까먹고 그거 말고 봉사활동하고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저같이 스크라이브 같은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이제 shadowing experience 의사들 따라다니면서 의사들이 뭐 하는지 그런 걸 shadowing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해보고 그거 하고 뭐 추천서 받을 만한 분을 그 교수분이나 의사분들하고 좀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만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의대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다 하셔야 돼요. 뭐 모든 걸 다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의대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